안녕하세요. 이리용입니다. 오늘도 단기 채권하고 개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파월 의장이 약간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 근데 이거는 예고된 거예요. 근데 시장이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한 거고, 혹여나 이제 파월 의장이 강하게 발언하면은 이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매도가 물량이 미리 선매도 물량들을 반대로 매수하면서 오히려 올라가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막판에 빠지면서 그냥 오늘 상승분을 일부러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어제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추세를 조금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한번 끝까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추세를 한번 보면 여기 위에 볼리지 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상향하는 밴드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돌파 못하고 한 64,000원 언저리에서 힘이 약하게 빠지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여기 이 구간에서 여기 구간과 밑에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그거를 잘 방어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월봉 기준으로 보셔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구간이 여기랑 닮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 구간하고 닮아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해서 쭉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5월 달에 한번 빠졌다가 그때 이후에 대응을 해보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이미 기투자해 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채권입니다. 단기 채권 우상향 잘 가고 있고요. 오늘도 뭐 신고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 계셨던 분들도 다 탈출 가능하신데 추가 매도보다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단기 채권 내내 시장의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미국 달러 인버스입니다. 이번에 급격하게 나오면서 또 새로운 고점을 돌파를 했고 1,300원대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1,300원대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1,299원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일절 구간 더 거의 다 죽으셨을 것 같아요. 비중 줄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저는 1,250원까지는 아마 죽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1,250원일 때가 대충 언제냐면 여기 구간일 거예요. 여기 구간일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엔 선물입니다. 일본 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얘가 이제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변폭이 크긴 하지만 지금부터 또 추가로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로 넘어가 버리면 결국에 엔화 가치는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아직 여행 같은 게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행으로서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스입니다. 빅스는 우려하는 대로 내려왔죠. 다시 내려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12월 13일 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월 13일까지는 슈팅을 제대로 줄 것 같고 그리고 그 슈팅이 강하면 결국에는 1월 달에 있는 CES 2022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면 빅테크들은 그때 또 이제 신제품 같은 거를 출시하면서 자기의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전망을 좋게 밝게 만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추가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도 간망이고요. 5,500원이죠. 5,500원 이하가 내려오면 매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하가 오면은 매수를 시작하는 거지 풀매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거고 얘는 좀 다른 게 한번 내려갔다가 슈팅을 줘버려요. 이렇게 슈팅을 줘버립니다. 얘 특성상. 그래서 슈팅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요 내려가는 사이클이 이제 지금 2월, 12월 요 구간에 지금 놓여 있다. 여기죠. 지금 여기 저점 깨고 내려가는 요 한 달간의 사이클이 나오고 1월부터는 요런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작년 거죠. 작년에 11월 달에 왔다가 12월 초에 이제 위험이 왔었어요. 그래도 뭐 이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제대로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건데 다시 잦아들었고 시장에 시중에 돈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어떻게 돼요? 전체 저점이 되죠. 1월 중순까지 떨어진다는 말이 이 말인데 지금 요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요 구간에 이제 들어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5,5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서 여기 있다가 결국에는 올라가면 매도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해지도 되는 거기 때문에 대응하기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는 뭐 빅스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인버스는 굳이 지금은 아직 왜 인버스 빅스가 들어갈 때 인버스도 따라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골드는 결국에 양적 완화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이걸 돌파냐 아냐나 위주로 왔고 돌파가 될 것 같아요. 12,000원 위로 올라갈 것 같고요.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얘가 다시 한 이 정도 12,500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보유를 하신 것만 대응하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는 조금 비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거나 좀 시장 상위 안전점 얘도 부러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 보시면은 시장이 올랐지만 오늘 빠지면서 음봉을 만들었는데 고점 음봉이라기보다는 아직 볼린저 밴드 위에서 고점 음봉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요렇게 음봉 만들고 다시 튀어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구간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더 올라갈 힘은 있다. 올라가게 됐을 때 이번에 이걸 돌파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 내려왔죠. 그러니까 1250원까지 내려온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선물은 급등이 나와서 지난 2개월 동안의 급락을 이제 다 만회해서 올렸고요. 지금 제 느낌상 랠리가 가면 여기까지도 한번 도전할 겁니다. 지난번에 한 8월 달에 있었던 그런 랠리가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나스닥 100 TR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테슬라 문제도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실적의 문제도 있어요. 나스닥 기업들이 실적이 상대적으로 S&P나 다우보다 안 좋거든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영향고리 안에 있고 아직도 하락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바닥을 잘 다져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년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급락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왜 급락이 나오냐면 미국채라서 달러가 급락이 더 빠른 거예요. 채권의 수익보다. 그래서 미국채 말고 국채를 차라리 투자하자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매수하시는 거 아닙니다. 달러 때문에 달러까지 계산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차이는 항생테크입니다. 항생테크도 동일하게 훈풍 때문에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이 위로 고점 위로 올라올 거고요. 저는 만약에 본전 구간으로 약간 조금 올라온다면 익절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올렸는데 베트남 이쪽 베트남도 이제 우상향 그 모양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바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좀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추세가 살면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천천히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시 영역이고요. 저는 지금 지난달 포트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달러 자산을 단기 채권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현금 비중은 30% 정도는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수익이 날 때 적절히 조절하면서 대응을 할 거다. 저는 이제 아까 업종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업종 차트에서 나온 것처럼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 가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얘가 맥스 올라도 절반 정도 2,750 정도에 돼서 여기서 이제 이거와 지금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움직일 수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요 구간에서는 매집을 해도 되는데 여러 개 있었어야 매집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없는 상태니까 힘든 거고 지금 요 구간에서 충분히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익절하고 본전에 왔을 때는 또 현금 보유하는 거를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한번 나오면 네, 급등과 급락이죠. 그다음에 요렇게 우상향을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2008년도에서 크래시가 한번 제대로 터진 거거든요. 이 크래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거에 더 가깝죠. 크래시 터지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다시 이제 급락. 그러니까 이 급락이 요 급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크래시 터지고 버블 쌓이고 다시 그 2012년에 그리스 위기 왔다가 움직이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 있는 거라고 보면은 박스권이죠. 몇 년간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긍정적이지만 혁신적인 내용이 안 나오면 결국에는 큰 수익보다는 적정한 수익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요거보다는 우상향의 모양을 약간 만들 수 있는 게 여기 앞이가 더 2003년 버블로 가버리면 2003년도 버블 터지고 난 뒤에 우상향인데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왔다가 가는 모양을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대기업들은 승자 독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나 이름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다면 그걸 믿고 이익 구간으로까지 이제 홀드해서 대응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개별 종목 영상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